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요걸 마무리할게요.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총정리 해드릴게요, 여러분. 총정리. 여러분, 어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신 분이 많은데 결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매하는 입장에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찾아보면 이번 달에는 지금 12월 22일이죠. 277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매달 이 정도가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몇천 건씩, 수천 건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토지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지역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 영상을 반드시 듣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 제목을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 이 영상 하나로 끝.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운영 지침이 있고 지류회신이 있거든요. 물론 국토계획부도 나와 있습니다. 제 교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48만원을 판매하고 있고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한 1300페이지하고 보조교재 한 30개 파일 정도 그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런 도면을 많이 보시죠, 여러분. 이런 도면을.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에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 여기는 뭐 공원, 여기는 뭐 학교 용지, 여기는 뭐 상업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표시가 되게,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다른 거 보면 색깔별로 쭉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색깔별로 쭉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 색깔은 뭐다, 이 색깔은 뭐다, 이렇게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 단위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자,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이 나와야 돼요. 실시계획이라는 게 뭐죠? 이런 도면이 나와야 돼요. 이런 도면이 안 나오면 3년이 됐다고 해요. 그 다음날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는데, 물론 실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아니면 정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가와 예정용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3년 이내에 이 실시계획, 말 그대로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도면이 나와야지 실효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3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놓고 3년이 될 때까지 도면이 안 나왔어. 그럼 실효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이용 계획원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자, 실시 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막 입안 중에 있어. 막 계획하고 막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런데 3년이 도가 돼 버렸어. 이거 만들고 있는 도중에. 도면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3년이 도가 돼버렸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소멸되죠, 당연히. 법에서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이 도면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도면이 안 나오니까 실효 당연히 되죠. 그죠? 그것은 지류회신집에 있습니다. 제 교재 지류회신집의 아랫부분에, 이 교재 아랫부분에 하단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지류회신 한 10몇 개, 20몇 개 정도 실어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그러죠. 계획관리지역, 상대 정화구역,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딱 써있으면 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깡패 중에 깡패,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게 도면이거든요. 실시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단독주택. 또는 옛날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지정돼가지고 뭐 여기는 단독주택용으로만 써라. 그리고 어떤 것은 두 개의 필지를 합쳐가지고 개발해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필해서 개발해라.
아니면 나 혼자만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얹혀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경매하는 입장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딱 토지이용 계획원에 박혀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뭐 200 몇 개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볼까요? 뭐 요거 볼까? 전주시 거? 전주시 거. 그래, 요거 한번 보자. 자,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토지이용 계획원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상대보호 구역 이런 거 써 있고, 그럼 이 중에서 뭘 따라야 됩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의 행위자를 따라야 돼요? 아니죠. 제일 센 놈, 지구 단위 계획이 깡패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그 내용을 알려면, 그죠? 이 어떤 일단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눠져 있으면, 자, 이 토지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토지에는 뭘 지을 수 있을까? 이 토지에서는 뭘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이 번지, 뭐 여기 뭐야, 우화동 2가 뭐 868의 6번지, 이 번지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번지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얹혀져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여기 뭘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주시청 또는 구청에다 전화하면 돼요, 여러분. 시청에다 전화하면, 시청에다 전화해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명칭이 있을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들어가면요. 이거 뭐 아니면 이 번지수를 알려주던가, 번지수를 알려주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자, 이 필지 번호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보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필지별로 다 명세표가 있거든요. 필지별로 뭐 지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지구 단위 계획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시면, 제가 옛날에 방송한 적도 있어요. 화성시 지구 단위 계획 찾는 방법, 그거 또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께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번지수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 공무원께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어떻게 들어가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계속 질문하세요. 그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얹혀져 있는 땅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았어. 어떤 공장에서 어떤 뭐 공업지역, 지방공업지역 또는 농공단지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공업지역 안에서도요, 그죠? 공업지역 안에서도 일정 필지들, 여기는 뭐, 중금속을 취급하는 업종만 들어와. 아니면 여기는 목재나 합판, 이런 관련 업종만 들어와. 아니면 이쪽은 반도체 관련 산업 업종만 입지할 수 있어. 아니면 이쪽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져 있으면, 항상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딱 뜨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의 필지 명세표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럼 거기서는 여기는 뭔만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주택만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이게 산업단지야. 일반 산업단지, 지방 산업단지도 괜찮고 농공단지도 괜찮고요. 일단 산업단지 공업지역이야. 그러면 이 필지에서는 뭔만해, 나사 볼트를 만드는 회사만 들어올 수 있어. 여기는 뭐 선풍기 만드는 회사만 들어올 수 있어. 여기는 뭐 첨단 업종, 반도체, 아니면 LCD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게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구 단위 계획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공장을 막 만평짜리 샀어요. 공장을 제가 해서 만평짜리 샀다고 합시다. 어떤 커다란 공장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여기 도로가 쭉 나 있다고 해요. 도로 나 있고, 여기 이제 공장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 근데 이쪽 이제 공장이 나왔어. 이 공장이 나왔어. 이게 뭐 1,500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가 아니죠. 1,500평이라고 해요. 작은 평수가 아니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딱 써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자전거 관련 업종이나 부품 회사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딱 돼 있으면,
낭패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이 공장을 낙찰받는 이유는 이 공장을 임대를 해주고자 낙찰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내가 직접 사용하려고 낙찰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자,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 이 필지, 이 안에서 뭐래라고 딱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덜썩 낙찰받았다가는 잘못하면 피박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다 땅은, 있는 땅들은 공단이든 아니면 뭐 주택가든 상업시설이든 뭐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이 딱 얹혀져 있으면 무조건 빨간불 켜고 이 필지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제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 자전거나 자전거 부품 관련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난 여기다가 LCD 공장을 하고 싶어. 아니면 볼트 공장을 하고 싶어. 아니면 금형 공장을 하고 싶은데 뭐 이건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임대도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썩을 자전거나 자전거 부품 업체만 이쪽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업체가 찾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죠? 이런 업체만 찾기가 쉽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함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지구 단위계의 변경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변경. 근데 이 변경은요,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반반이겠죠. 그 이하의 확률일 수도 있고. 자, 하나 더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시간에 했던 이 그림이지만, 자, 이게 일단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는 뭐 첨단산업, 여기는 중공업, 여기는 목재, 여기는 뭐 금형, 이런 업종들이 딱 제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이 땅을 딱 잘 받았어. 금형 땅을 딱 잘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지구단위 계획 전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478강인가? 거기서 말씀드렸죠. 가구와 획지를 말씀드리면서, 자, 요것은 하나의 가구죠. 여기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겠다. 자, 이건 하나의 가구죠. 요건 하나의 가구죠. 왜?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가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획지. 여기도 하나의 획지. 여기도 하나의 획지. 여기 파란색도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걸 획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획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예를 들어서 여기 금형공장인데, 금형공장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너는 금형공장으로만 써. 이 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걸 내가 첨단 LCD 산업 공장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전체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이 획지. 여기. 일단의 획지. 그죠? 이 가구 전체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색깔로 묶여있는, 이 색깔로 묶여있는 이곳에 동의를, 이 사람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요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제 교재에는 있지만 지리 회신집에 있습니다. 지리 회신집에 나와 있어요. 이 일단의 전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가구 전체를 받는 것도 아니고, 획지로 이루어진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단위 계획의 어떤 그 주의점부터 해서 변경까지. 근데 변경은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이걸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대부분 측량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두 강에 걸쳐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 지침, 또 그런 걸 설명드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셨죠? 어쨌든 경매에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매매로
매매로 하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라. 반드시 확인하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시계획이라든가 도면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딱 토지이용 계획으로 얹혀져 있어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연녹지의 행위 제한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전문가들 하수들 진짜 많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 개뿔이나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변경까지 우리는 변경의 절차까지도 공부했죠, 이제.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